네,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주말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외출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이번 주말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또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뉴스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도 특별한 방안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 한 토막 살펴보고 또 오늘 제가 추천하는 추천 경매 물건을 네,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좀 더 밝고 희망차고 좋은 뉴스를만 하였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토부 업무 보고한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하려면 임대주택 더 내놔라 이겁니다. 현재 15%인 임대 의무 비율을 20에서 25% 이상으로 높일 뜻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성 저하를 우려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집값이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런 것은 좀 자질구레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현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15%이고 부산은 8.5%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대개 5%입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시키고 관리 처분 시 임차인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며 세 번째는 시공사의 수주 비리 반복 업체는 삼진 아웃제를 해서 못하게 한다. 또 동절기 퇴거 제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30% 이하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15%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다른 곳들은 부산 8.5, 기타 지역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천 이런 곳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8.2 대책, 재작년인가요 벌써? 8.2 대책 이후에 하면서 5%를 최소치로 하라고 법에서 개정을 하는 바람에 5% 이상을 지금 현재 무조건 해야만 됩니다. 서울의 15%를 25%, 20% 올린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그러면 자명해지는 것은 재개발하는 사업성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즉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액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아파트 가격만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보면 그것도 또 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올라갔다기보다는 특히나 아주 양질의 재개발한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은 가장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정직한 게 시장인데 이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 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렸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투기꾼들이 올렸다. 그럼 투기꾼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혹시 투기꾼 조합이라도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투기꾼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라고 하기보다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온다면 경제적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결과가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그 시장에 의하여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당연하게 작년 가격 상승에는 어떤 면이 가장 큰 작용을 했겠습니까? 당연하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입니다. 공급이 왜 부족해졌을까요? 재작년이죠 벌써? 파리 대책 이전에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도심 내의 양호한 아파트 공급을 규제하는 법률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의 구조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천천히 공급을 많이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한 박원순 시장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단지를 300개 이상을 해제를 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2분의 1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거의 3분의 1 정도는 해제시킨 것 같습니다. 양호한 주택이 들어갈 지역을 그렇게 해제를 시켜놓으니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작년에 엄청난 폭등이라고 하기보다도 폭등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놓은 업무 보고에 보면, 국토부의 업무 보고에 의하면 더욱더 못하게 하겠다. 결론은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저는 단언하는데 부동산 가격, 또 특히나 양호한 주택의 가격은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오히려 정부에서 의도는 선의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반대로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의 점점 더 민간을 옥죄는, 사업성을 없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아마도 이 정부 내에 또 한 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뉴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이 경매 추천 물건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1656호입니다. 임의경매고요. 중복경매입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근생주택, 근린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2019년 3월 25일에 충주지원 경매 2개 주관으로 열리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6억 7,554만 5,710원이고요. 최저 가격은 10억 7,299만 원입니다. 두 번 유찰되어서 64%가 최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토지 면적은 약 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398.3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86.98평, 1279.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2011년 7월 29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임차인들을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그 다음에 임차인 있고요. 그런데 전입신고 없습니다. 3천만 원에 1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차장 내 건물 60제곱미터 임차인 있는데 1000에 40만 원입니다. 확정일자는 있는데 전입신고 또 사업자 등록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입신고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수 대상입니다. 인수 대상. 따라서 응찰하신다면 인수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 명쾌히 아시고 응찰하셔야 됩니다. 또 실제 이곳에 점유하고 계신 분인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신 분인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은 응찰하실 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 있는 꽤 여러 명의 임차인들은 다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인수 대상자가 한 명 있으니까 반드시 인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분석한 후에 응찰하셔야만 낭패보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물건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충주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청이 있고요. 여기 충주 구시가지쯤 됩니다. 충주댐이 여기 있고요. 이곳은 충주호가 되겠습니다. 충주댐이라고 여기는 달천강이라고 하고 있는 곳이죠. 달천강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요 도심에 위치한 곳에 해당 물건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요. 이곳에 있는 물건입니다. 충주 여자중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이 있고 여기 건물 1층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곳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요 앞에 있는 도로 부분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작은 부분도 이 부지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넓죠. 그러면 현장에 봤을 때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되겠고요. 이곳이 충주여자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충주여중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깨끗한 상가 건물, 근생 건물입니다. 1층에는 각 상가들이 쭉 해서 입주해 있습니다. 공실 여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판단해 보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 2, 3층이고 4층은 일부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4층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쪽 골목을 보면 이렇고요. 현재 이 작은 건물도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큰 주차장이 있고요. 네, 이렇게 가건물, 판넬 건물도 이렇게 이어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옆에 도로변에 아주 가늘고 긴 땅도 이 해당되는 부지에 속해져 있습니다. 네, 현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물건은 제가 토지이용 계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가장 핵심이겠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대보호구역 옆에 충주여중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절대보호구역 이것도 충주여중으로 인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부지의 위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부지의 면적에 보시다시피 요 빨간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도로입니다. 이곳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요 빨간 선도 있습니다. 현재 요 빨간 선이 있고 이쪽에도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선은 아닌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나 이것은 도시계획선입니다. 따라서 응찰하실 분은 반드시 이게 어떤 선인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미관지구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의 도시계획선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해당되는 부지가 요 옆에 있는
단독주택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되겠죠. 아주 많은 면적은 아니나 도로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물 정보를 보시면 네. A동 또 작은 사무소 건물이 하나가 있죠. 46.08제곱미터짜리 보시면 이렇습니다. 층별로 보면요. A동 대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하층에는 대피소로에서 66제곱미터가 있고요. 1층에는 점포로 335.22, 창고로 27.84제곱미터짜리가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로 317.7제곱미터고요.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은 주택의 용도로 67.92제곱미터, 창고의 용도로 39.05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건물식의 사무소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46.0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계획상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곳의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방금 보셨다시피 전경이 이렇고요. 네, 여기에 이런 전력회사에서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건물이 있고요. 네, 이곳에 보면은 이렇게 제시외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단독주택 여 부지 일부분도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놨죠? 이 부분도 일부분이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본 전경입니다. 네. 네, 옥상에 가면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뒷부분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차장 위치고요. 전체적인 위치 충주여중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와 충주에 있는 괜찮은 근생주택 건물 물건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